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여야 합의로 발등에 불은 우선 끄게 됐습니다. 여야가 긴급지원금 5천억 원을 풀고 나머지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약 떠넘기기 논란은 여전하고 지역교육청이 열악한 재정으로 빚을 내서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발 움직임이 일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근본 재원을 둘러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시도교육청이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야말로 급한 불은 껐지만 뇌관은 그대로 살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 중단 논란도 경남 지역에서 현실화되면서 교육 재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문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용모입니다. 네, 김옥래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희 참교육 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죠. 여야가 극적으로 지원금 5천억 원을 합의하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들이 일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출연자들은 오늘 토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한 1분 정도 간단히 말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양용모 위원장님. 예, 어떤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상 급식이나 부상 보육 어떤 것이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또한 2014년부터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렵게 시작한 부상 보육 원칙이 후퇴하거나 축소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또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 체계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형식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옥래 회장님. 네, 그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무상 보육을 공약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원은 필요한데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증세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 보육 역시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 보육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경한 교수님. 예. 누리과정의 문제는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끌 추동할 것은 지역교육청도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그 해결의 관점에서 토론을 좀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장세희 지부장님. 예, 이번 현 정권에서 가장 야심차게 걸었던 공약이 유아 무상 보육하고 노인복지연금하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지금 응급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누리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거의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공약은요, 누리과정의 국고부담 확대였습니다. 취약 전이든 취약 이후든 어느 한순간도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무엇 하나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 정부는 마치 선택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피해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또 초중고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어떤 대헌법적인 원칙을 국가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난 10월, 지난 10일이죠. 여야가 긴급자금 5천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자, 양은무 위원장님. 예. 사실 이런 합의는 뭐 지난해 연말에 이미 됐던 거죠. 전혀 새로운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 국회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김옥래 회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보육인들이
누리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정부에서 여야가 국회가 되겠죠. 5,064억 원 이건 이제 순중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지원한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놨는데 이게 실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집행을 4월 달에 국회에서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1조 8천억 원이고요. 2015년도에 전북 누리과정에 필요한 분은 610억 원. 요것은 아직 원칙적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양 위원장께서는 전혀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목래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잠잠했다가 이렇게 이번에 3월 말쯤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주는 것이 아니냐,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부형님들은. 근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뭐 대정부 상경 집회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변함이 없고요. 지금껏 각 부서마다 다 다녀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회 역시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이계환 교수님. 네. 정부가 5천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5천억 원은 전라북도의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 이미 쓴 돈을 갚아주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돈이 필요하면 빚을 내서 써라라는 얘기인데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육대란이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사실상. 네. 보육대란은 잠잠해질 가능성 없다고 보죠. 대체로 이제 3월까지 202억 원의 빚잔치를 일단 하고 5,064억 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9개월 동안 전라북도 같은 경우 610억 이 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숙기로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채 빚 얻어서 하라 이런 이제 논리잖아요. 이게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빚 권하는 사회, 빚 권하는 국가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는 연금과 복지와 교육은 국가 책무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 누리과정도 결국 국가 책무 사항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결국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610억 원을 또 빚을 내갖고 전라북도가 지방채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사실은 빚을 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렵죠.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장세희 부장님. 네. 지난 연말부터 지난 연말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는 네. 서로 정부와 지역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네. 내 책임 아니다. 돈 없어서 못 준다. 자꾸 그러는데. 네. 자, 학부모라면 교육의 수요자인데요. 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일이 일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누리과정의 아이들도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거니까요. 중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되잖아요. 결국 어느 한쪽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일이 일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예산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목적 사업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이 추가로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교부금이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나면 사실상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돌아가면 지금 누리과정의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때 똑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 일비할 수가 없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보육대란을 지켜보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참 마음고생하고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 토론회도 전라북도 교육청의 관계자를 초청을 했었는데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어서 토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은 좀 있어요. 자, 이런 전라북도 교육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지 먼저 이경환 교수님. 예. 누리과정의 책무상에 이제 국가 정부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리과정의 대상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대상들도 결국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뭐 유치원만 가능하느냐 아니면 어린이집 가능하느냐 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곧 교육의 대상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다면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북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도민과의 자세를 좀 더 개방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 이게 법률 논의만 따져갖고는 재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률 논의만 따진다면 정말로 교육청에다가 법률 자판기 하나 두고 적법한지 부적합한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교육감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교육감은 상당히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떤 도민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그 많은 도민들에게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나와서 진정성 있게 도민들과 소통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내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타락만 할 게 아니라 나와서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4월, 저는 4월 타결되는 것들도 일정 부분 저는 경기도 교육감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거기서도 누리과정에 관해서 압박을 하는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도민을 대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 정말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공개는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말해야 될 건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군자치단체라든지 이런 협치의 기능도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답답하다. 좀 더 도민들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와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서로 힘을 나눠보자. 이런 자체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자, 장세지 부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청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민간 거버넌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교육으로 또 이렇게 예산이 일정량 편성되기도 하고 그 전 국민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거나 도민들의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좀 큰 부분으로 안아야 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자, 양영모 위원장께서는요?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리 부분이 바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는 없고 유아보육법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도청에서 그게 말하자면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성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 12월 12일 정례회 때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는 바로 이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나마도 당시에 우리 보육연합회 회장님 계시지만 그나마도 202억 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촉구하기를 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김목래 회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북 교육청이요, 책임이 없다. 이 말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을 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위법에 위배한 것이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법 이전에 당장 저희들은 4월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 교육감님은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나 유치원 아이나 똑같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12개월을 편성하고 저희에게는 3개월 편성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을 고치는 것도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악법이어서 또 법률에 위배되어서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섭섭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세를 한다면. 그런데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이제 저도 뭐 권하지는 않고 싶습니다만, 발행하지 않아서 4월부터 위기가 형성된다면, 정말 현실화된다면은, 그렇다면 이건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익자 부담으로 간다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대상 학부모라든가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교육감이 전면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일이 마지막까지 가서 전면으로 나설 게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서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다양한 대안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 가능성에도 서로 타진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지혜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주제를 돌려서 보육대란의 원인을 다시 짚어보기로 하죠. 자, 이번 여야 합의는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광윤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해요. 그렇죠.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왜 그나마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넘기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자, 양용모 위원장님, 네. 전라북도의 교육재정 뭐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열악할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열악한 상태고 그렇습니까? 예, 전라북도 1년 예산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만은 누리 예산 3월 10일 날 여야가 합의연대에서 임시 방편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방재정은 그야말로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전국적으로 교육 쪽에 기체만 해도 9조 7천억 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지방채가 증가한 액수가 2015년 분이겠죠. 그래서 1,900억 원. 그래서 전라북도의 지금 현재 지방 기체 부채액은 7,400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00억 원 정도가 앞으로 더 추가가 되면 800억 원이 다 되겠죠. 8천억 원이. 그렇죠. 8천억 원. 예, 죄송합니다. 8천억 원. 근데 이런 지방재정 악화는 앞으로 아까 장세희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육 전반에 거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고정, 경직성 그 경비가 87%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본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보존한다 이런 재정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악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절대 미봉책입니다. 네. 자, 이광 교수님. 네. 원래 지방교육재정에서 기체를 발행할 때 시설에만 집중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약 2천억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부채가 늘었는데 그 부채 는 상당액은 또 교원의 명퇴금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리과정까지 가면 약 1,0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부실화는 뭐 눈보도 뻔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전북 현재 말씀하신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7,400억의 지방채 610억 든다면은 8,000억이 되는 육박하는 돈인데요. 전라북도 교육청, 이거 뭐 전라북도 교육청뿐 아니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의 재정자금 높은 지역을 빼고는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빚이 느는 것은 결국은 학교 표준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로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교육에 정말 필요한 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또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선효과 같이 재정이라는 것이 또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니까 뭐 저는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돌리다가 누가 폭탄을 맞을 것인가, 뭐 이런 게임으로 가는, 그런 폭탄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지방교육청에게 폭탄을 주고 계속 돌리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정말 지방교육이 파산이 이룬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문제는 국가가 이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서부터 법률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제 해결이 돼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방채는 곧 다른 교육에 또 다른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이 부실은 결국 학교 교육과 줄기 때문에 결국 뭐 학력이든 인성이든 전체적으로 영향을 또 미칠 겁니다. 재정제압도 17, 8%밖에 안 되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런 돈들을 추가로 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사람들은 뭐 다른 돈을 끌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지 않냐 싶은데요. 네. 장세희 지부장님, 조금 전에 이강한 교수께서 걱정하셨듯이 교육의 돈의 쓰임새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의 구조를 보면 약 85%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수 목적 사업이라든지 시설 투자가 약 1,000억 정도 약간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누리과정의 총 예산이 800억인데 1,000억의 80%를 누리과정에다 투입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떠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안을 수 없는데 지금 어쩌면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긴 건 정부거든요. 정부고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고 이걸 마무리해야 될 책임은 반드시 정부와 저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논의도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부이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갈 것이 아니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부가 이것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김영래 의장님.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서 또 정부 입장에 대해서 꼭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거지처럼 동양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 교육비는 무상보육비는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년 대기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디에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공약을 했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개정을 완전히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양무 위원장님. 네. 자, 현실적으로 지방교육법 제정법을 개정하더라도 네. 교육감이 기체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북의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이라면 아마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거로 보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또 혼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의회 입장입니다만은 아까도 원칙론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린이에 대한 이 보육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체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 우리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향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지. 일단 중앙에서 기체를 교육청의 예산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전라북도 기체만 이렇게 딱 의결해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을
일괄적으로 1조 5천억이라든지 이렇게 기체를 승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갖다 쓰려면 쓰고 아니면 말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때는 다음에 또 내년에 다시 대정부 투쟁을 하더라도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청에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기체는 활용을 하고 그렇죠. 대정부 투쟁은 다른 트랙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건 전라북도 의회의 입장입니다. 의회 입장입니다. 네. 예, 예. 자, 이광현 교수님. 자, 조금 전에 기체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또 혼란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여야의 합의가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체를 발행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야당에 좀 주문을 더 하고 싶어요. 여당보다는 야당의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좀 더 세게 이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러면 그 문제가 단순히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국가 책무로 좀 밀어붙이고 그리고 기체를 발행하더라도 좀 최소한으로 발행을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전국 기체를 발행했을 때 그럼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줄 건가? 이제 보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김수환 교육감께서 이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늘 보조금 보면 늘 액수가 적다 이런 얘기죠. 깃발은 열심히 드는데 별로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 보면 깃발을 같이 들었다가 이제 예산 받을 때는 다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말로 하면 타협이고 나쁜 말로 하면 딜이고 뭐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은 상당히 그 탄력적인 갈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다. 재정자율이 낮은데 경기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인데도 이런 것을 주도는 대부분 다 경기도 교육청이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 정말 기체도 발행하지 않고 전국 기체도 안 쓰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 문제에서는 수익자 부담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건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방법으로 목간 이동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임시적으로 돌려서 이런 목간 이동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건데 교육감이 그러면 그것도 안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것은 교육감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 부담을 모르겠어요. 교육감을 기본적으로 저는 그 교육 정무직 선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것이 손해가 되는 정말 이사 가고 싶죠.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전라도 살 이유가 없죠. 아까 교수님 얘기한 목간 이동 부분은요, 의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이미 편성된 예산, 이게 편성하기 전의 얘기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목간 이동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립관계를 시켜서 갈등시켜서 소모적 갈등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올 건가? 이것은 이제 우리 숙제죠. 그 숙제에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고 해결책을 결국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 방안은 교육청이 자유롭지 않다. 네. 재정적인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윗돌 빼가지고 아래에 고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형식이 되겠죠. 자, 김홍래 회장님. 기체 발행을 안 할 가망성이 크다라고 두 분도 생각을 하세요.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기체 발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양 위원장님과 김경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목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 대립이 된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법 개정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도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유치원 12개월 예산입니다. 이거는
목만 변경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란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으로 유치원하고 똑같이 주고 추경을 잡아주셔야 지금 그런 대로 순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2월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3월 문제 때문에 목간 이동이 가능하지만 전라북도는 3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긴급자금 5천억이 내려오면은 기체를 발행해서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기체 발행을 정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안 것을 하겠다고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부분에서 없다면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될 예. 것이 있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천억 원은 새로 재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 이미 3월 달까지 다 소진되어 버리는 예. 거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리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리 예산 갈등이 심해지면서 무상급식 논란에도 재점화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상남도의 경우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 들어갔어요. 무상급식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갈수록 조여드는 교육재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웅래 회장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만큼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무상급식은 그래도 선별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전부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보다는 훨씬 더 선별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는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대립한다면 네. 무상급식을 포기해서라도 무상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게 그런 홍준표 말씀이네요.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급식보다 보육으로 편성을 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도 거기에 부분에 동의합니다. 대해서는요. 네. 홍준표 지사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경남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육청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좀 이제 감사를 하자 그러니까 경남교육청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으로 그 언론을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그 홀대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큰 업보는 그대로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 업보보다 그러면 보육료에 대한 업보는요? 무상 보육료에 대한 업보는?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얘기가 맞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산 보육이 됐던 무상 이 급식이 됐던 간에 우리는 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하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갖다 이것을 갑자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장세희 지부장께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든 게 교육이에요. 급식도 교육입니다.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가야 되고요. OECD 국가 속에서 아마 학부모 수익자들의 어떤 경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교육복지 수준은요, 겨우 학교 운영 지원비 면제, 그 다음에 학습 준비물 지원 조금 해주는 거, 무상급식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상복지라고 뭐 하기도 민망할, 지금 수준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 학부모 교육비 경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마저도 선별적 복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다 밥을 먹여야 돼요. 부자건 가난하건. 그리고 똑같이 모든 교육적 혜택은 보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 자체도 굉장히 교육이 먼저냐 급식이 먼저냐 이런 말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계속 갈등하게 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꾸 논의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소모전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경영 교수께서는 세 번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이제 무상급식 이미 저는 준제도화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바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앞으로밖에 못 가는 이런 정책이라 보고요.
이건 복지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는 후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복지와 상관없이 보육 문제는 다뤄야 된다. 그래서 보육 문제에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 만들어낼 건가, 이윤 고민을 해야 되지 기존의 것들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참 교육재정이 참으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교육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토론에 맞게는 누리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이냐, 또 누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기의 지방교육 확충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다시 마무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윤모 위원장님. 예. 가장 발등에 불인 누리과정,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약속은 사항이고 새누리당의 정책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 법리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유아보육법을 바꿔서 그 제 사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하자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입법청원 오늘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입법청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아보육법을 바꿔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게끔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용래 회장께서도 할 말 많으시죠? 아무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가 무상 보육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미리 이렇게 계획을 다 했고 또 선언을 했고 공약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 보육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부처 간의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와 도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군데 지금 9월 18일 이후부터 지금 몇 달을 이렇게 다 부처마다 다녀보는데요. 제가 본 개인의 사견으로 해결 방법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주고 추경으로 잡아서 국가가 주는 예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간 이동요? 네네. 네. 자, 우리 이경환 교수께서는요? 예. 결국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싶고요. 그 돈의 재원의 마련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세 없는 교육복지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최소한 MB 정부 때 법인세 2.3% 감해준 거 원상복귀부터 하자. 그리고 소득세를 올리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편은 이제 교부금을 지금 대략 19.6% 정도 되는 이 교부금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네, 보통교부금을 현재보다 대략 한 5, 6% 정도는 올려야만이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간다면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누리과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체 여론조사에도 가장 높게 나옵니다. 해결책으로서. 대통령이 그런 것은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정부가 좀 불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든지 일괄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경쟁이라는 이상한 말이라든가 해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하고 또 논지가 맞냐 덜 맞냐 이런 식의 해서 국가는 국민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줄 세우기에 조금 각을 세우면 덜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네. 역시 증세와 그리고 교부금 이 두 가지 문제로 이 부족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장세희 지부장님.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교육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길들이기식으로 준다는 거죠. 말 잘 듣는 곳에 좀 더 주는 거. 그렇죠. 길들이기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교육청에서 더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대폭 늘려야 된다. 사실상 그런 법적 제도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사실은 계속 전라북도 교육청을 목을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교육청도 난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이 난감한 사람들끼리 계속 공격해서는 일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요. 뭐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 교육복지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한다든지,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자꾸 지방채 그러는데 국채는 발행하면 안 되나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의 공약은 무상 보육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을 해야죠. 자꾸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애 왜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교육비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이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부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출산 장려 정책을 쓰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말만 하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은 사실은 예산의 확보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게 진정성 있게 예산 확보는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비밀 공약의 공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양은모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교육복지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교육의 질도 문제고 교육 예산의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수록 쓰이는 곳은 많은 건데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확충해야 될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교육세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 예, 우리가 전 국민이 책임지고 이제는 교육을 맡아야 된다.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약을 해놓고 처음에는 매칭을 5대5로 뭐 7대3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방에다 계속 던지고 있어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처음 터졌다 뿐이지 곧 터집니다. 지금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하고 나서 모노트림 선언돼야 될 정도로 지방재정이 파탄돼 있어요. 정부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책임되지도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만 계속 오겠다. 각성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절적으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고, 빨리 우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희 지부장님. 예,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상태가 뭐 세계적으로 다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부에서 소모성 예산을 줄인다면 교육은 100년째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먼저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보육도 교육도 지방자치도 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예.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무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재정도 국가가 책임을 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문제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는 교육청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보다 진정성 있게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합의해서 대책을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옥래 회장님.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정말 법도 모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로 저희들이 정말 많은 시간들을 현장에 열중해야 되는 시간들을 투자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어려운 일들이 봉착해 있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보육은 정말 나라를 반드시 세우는 재원에 필요한 100년지 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홍모 위원장님. 네, 아까 오늘 두 가지 주제,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예산이 1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90억 정도는 교육청, 나머지는 전라북도와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무상보육 또한 아까 장세희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교육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또 여기 저도 뭐 지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합니다. 네. 예. 자, 누리 예산 집행을 놓고 줄다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애꿎은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보육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으라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격이 있을까? 부모들은 이런 정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교육감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우리 어린 딸들이,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